자, 미중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일단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무역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아직까지 합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협상 시한을 하루도 연장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만간 관세 인상이 결정된 사안에서 관세 인상을 뒤집을 만한 합의도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떨까요? 그 일단 관세 인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중국에서 배가 떠난 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 배가 미국까지 도착하는 3, 4주간의 시간은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은 3, 4주 동안의 그런 추가적인 합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글로벌 경제, 교역,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궁극적인 펀더멘털 환경에 변화를 주려면 3차 관세 부과가 철회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9월, 10월 경제 지표부터 확실히 꺾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 지표도 작년 9월, 10월부터는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국 3차 관세 시점부터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기업 실적,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3차 관세 부과 철회 여부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더 악화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이벤트가 긍정적일 거냐 그리고 펀더멘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제거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하반기에 글로벌 매크로 환경, 투자 환경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확대된 것은 상수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성이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이야기를 주셨던 만큼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이 미중 관세 싸움이 지속됐을 때 국내 증시 혹은 국내 수출주에는 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글로벌 교역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고 교역 증가율은 마이너스 4%입니다. 아마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레벨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업 실적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주들의 실적 하향 조정, 이로 인한 한국 증시의 코스피 시장의 적정 레벨이 계속적으로 레벨 다운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하반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코스피 연간 전망 하단을 1900포인트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1900선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를 보면은 지금까지 합의됐던 내용들을 모두 파기시키고 결렬로 가고 더 악화되기보다는 협상을 이어가는데 관세 전쟁, 일단 무역 분쟁도 점진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확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공포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낙관도 지금은 조금 지양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장에서는 어제 대비해서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1180원 돌파 금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신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 하반기 좀 1,200원선 넘을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원화 약세 압박에 대한 부담들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 기업 실적, 자체적인 자생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대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하반기 중에는 1,200원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하방 리스크를 좀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일단 코스피가 반등 시도는 있을 겁니다. 단기간에 100포인트 정도, 150포인트 정도 급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좀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가운데 달러, 금,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종 전략에 있어서는 경기 민감주, 수출주의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내수주의 비중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신업종이나 필수비재 같이 실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에서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그리고 향후 배당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형적인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베타를 낮춘다고 하죠. 변동성을 계속 낮추는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는 네. 의견이었죠. 자산도 좀 배분하고 그리고 네. 포트폴리오의 비율도 좀 변경하고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전통적인 방어주 좀 모아나가기 전략,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죠. 이경민 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